2025년 1월에 내가 쇼핑몰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소싱해와서 상품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올리고 광고 돌리면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바로 비수기에도 끄떡없는 쇼핑몰의 비밀. 지금 이제 명절 연휴와 함께 비수기로 접어들었죠.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저도 떨어졌고요, 대표님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덜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브랜딩인데,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사업하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사업할 때 필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업을 하고 브랜딩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솔직히 이 브랜딩이라는 거 대기업,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큰 곳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같이 작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로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키워드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죽어라 하고 있었어요. 물론 키워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키워드에만 완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매출이 나고 운이 나쁘면 매출이 떨어지고 등락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에 따라 제 성격도 막 오락가락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흔히 말하는 매출 정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가 대표님들 상황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특강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잘 팔리는 쇼핑몰,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 뭐가 다른 걸까? 계속 들어가보고 고민해보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나랑 똑같은 동대문에서 들고 오는 거 나도 알아.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광고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상품 소싱을 하려고 신상마켓을 보다가 딱 깨달은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상마켓에는 도매 사장님들이 잘 나가는 쇼핑몰 사진을 본인 매장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소매 사장님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큰 쇼핑몰에서 진행한 제품이면은 막 몰려가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느낀 게 이 신상마켓 메인 페이지에는 각 사진들마다 어떤 쇼핑몰인지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겉에서 우리가 메인 사진만 보고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하려고 리스트업 해놓은 쇼핑몰들을 보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진만 딱 봐도 어디 쇼핑몰인지 아는. 그래서 그때 이게 브랜딩의 힘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게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브랜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에 이 브랜딩이 어려웠던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있는 게 아니라 브랜딩의 요소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모델, 그리고 모델의 얼굴, 몸매, 특정 카테고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색감, 메인 컬러,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개념,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어쨌든 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주변에 입이 정말 싼 친구 있으신가요? 그 애한테 얘기하면은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분 있으신가요?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친구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억할까요? 그 친구가 반복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그 친구 사실 입 엄청 무거운 친구야, 진짜라니까? 내가 보증할게 라고 말해도 저는 그 친구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제가 그렇게 그 친구를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는 입이 싼 그 친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시로 혹시 주변에 집안이 좀 잘 산다, 돈이 많다 하는 친구 혹은 지인분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친구가 왜 돈이 많다라고 기억하고 인식하게 됐죠? 그 친구가 명품 옷이 많아서 또는 명품 가방이 많아서 돈을 팍팍 잘 써서 등 그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딩이란 반복적인 거에서 인식을 하고요,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 쇼핑몰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면은 기억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전에 누구에게 보여지고 싶은지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라이브 특강 계속 들으신 분들은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기억될 것인가가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뾰족해지고 싶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타겟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비춰지고 싶은 모습 그대로만 비춰질 수 있죠. 근데 그 타겟을 확실하게 정해놓으면은 더 뾰족해질 수 있다고요. 또 타겟을 미리 정해놓으면은 너무 작은 시장은 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보여지고 싶은 그 대상이 그 수가 너무 작다면은 매출 볼륨도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할 때에 하나만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획안을 만들어보고 그 중에 수요가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는 타겟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 있어야 성공 확률을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적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전에 타겟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타겟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 힌트는요, 어디 나와 있냐면 아이템 스카우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챗GPT, 제가 요즘에 이게 좀 푹 빠져 있는데 이런 거 이용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렇게 대상을 정하고 내 쇼핑몰들이 이 타겟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길 원하는가,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이제 반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럼 어떤 거를 반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걸 반복하냐, 요겁니다. 요거 지금 대표님들 캡처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쇼핑몰 운영하기 전이야, 그래도 일단 캡처해놔요. 이 9가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요렇게 제가 이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기획한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냐면 빅사이즈 볼캡, 요런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두 볼캡, 왕대두 볼캡, 빅사이즈 버킷햇, 요런 키워드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로 타겟을 먼저 잡으면 됩니다. 타겟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20대, 30대 남성 뭐 이런 게 아니라 머리 둘레가 평균보다 더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모습을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9가지 있었죠. 상품, 사진, 상세 페이지 등등등. 상품은요, 당연히 빅사이즈 모자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은요, 실제 빅사이즈 모자를 착용할 것 같은 그런 모델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비교 제품 확보하기, 일반 모자랑 우리 모자랑 차이점이 뭔데, 일반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걸 착용하면 어떻게 변하는데, 그리고 그걸 착용했을 때 장점은 뭐고 혜택은 뭔데,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문 문구도 마찬가지로 머리 둘레 땡땡 센티미터 이상만 구매하세요 라고 뾰족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컬러 같은 경우도 타겟들이 좀 잘 착용할 것 같은 그런 컬러를 예측해보시고 한 컬러를 잡아요. 그러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됩니다. 브랜딩 기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향대로 안 가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방향성을 잡고 쭉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까지 딱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소싱해서 상품 많이 올리면 팔리긴 팔리던데 왜 이렇게까지 기획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유대감 형성. 만약에 내가 A라는 제품, 아까 뭐 빅사이즈 볼캡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광고를 돌렸어요. 광고를 돌려가지고 노출이 1만 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노출이 1만 회 일어났을 때 내 쇼핑몰 타겟이 아닌 9,900명은 그냥 지나가요. 나랑 상관없는 쇼핑몰이니까. 근데 클릭으로 이어진 이 100명 있죠. 이 100명은 반응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강하게 반응할 겁니다. 매우 강하게. 그러면 기억될 확률이 높죠. 뭐 이런 식으로요. 와, 내 머리가 큰 걸 어떻게 알고 이런 쇼핑몰도 있네 라고 쇼핑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 확장 가능성인데, 이거는 위에서 클릭한 이 100명 있죠.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구매 전환이 5명한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만족한 사람과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한 3명 정도가 만족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3명은 쇼핑몰을 마찬가지로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신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브랜딩을 굉장히 뾰족하게 기획을 해놨으니까. 그렇단 말은 이후에 그 쇼핑몰에서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실제 신상품의 품질과는 관계없이 신상품 또한 좋은 상품이라고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 두 번째 신상품 있죠? 두 번째 신상품을 구매하고 만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이, 일시적인 실수겠지 라고 하며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매해가지고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된 쇼핑몰은 고객을 장기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을 장기적으로 쌓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광고 효율 개선이에요. 방금 전에 예시에서 100명이 들어왔고요. 100명 중에서 5명 구매하고 3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재구매를 했어요. 이 말은 광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환당 비용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전환당 비용 뭐예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한 광고비예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한 광고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로아스, 광고 수익률이 개선되었다는 말이죠. 브랜딩이 잘 된 쇼핑몰은요, 장기적으로 로아스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쌓이고 전환당 비용이 낮아지니까요. 그 말은 뭐다? 그냥
그냥 순수익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최저가 탈출인데 이거는 제가 자주 듣는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면 같은 제품이 이게 도매가가 6,000원짜리예요. 이 6,000원짜리를 경쟁사가 1.6배 해가지고 9,600원에 팔고 있어요. 고민이에요. 저는 19,800원에 파는데 이거 너무 낮춰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1,200원 더 싸게 판다고 해서 그 1,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9,600원짜리를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만약에 쓰레기 상품이 오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이용하고 있던, 원래 샀던 쇼핑몰 혹은 브랜딩이 더 잘 되어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후발주자도 가능한 전략.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뭐냐면 2025년 1월에 내가 쇼핑몰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소싱해와서 상품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올리고 광고 돌리면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판매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면 실제 돈을 버냐예요. 실제 돈을 버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가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2025년 1월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브랜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발주자가 가능한 전략이 브랜딩인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 브랜딩의 개념, 하는 방법,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듣고도 이 너무 어렵다. 이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라이브 방송이라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 이것도요. 잘 기획해가지고 다른 라이브 방송보다 더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 새롭게 오픈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쇼핑몰들은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 요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쇼핑몰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을 꾸준하게 진행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쇼핑몰이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기억될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좀 더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라이브를 한다가 아니라 몇 시에 라이브를 하는지를 반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 쇼핑몰이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해요. 매주 화요일 밤 8시라고 하면은 이거를 배너로 만드세요. 옹크트리 쇼핑몰 라방 최대 80% 세일 본방 사수 해가지고 라방을 하고 있는 사진에다가 위에 텍스트 얹어가지고 배너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크게 공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객 DB, 카카오 채널, 톡톡 메시지 이 3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송장 뽑을 때 고객 정보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거 송장 보내고 엑셀 파일 제발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있죠. 최근에 6개월 이내에 구매한 이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광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신 거부 방법 명시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공지하세요. 그냥 라이브를 켜는 것보다 미리 라이브 합니다 하고 라이브를 켜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이랑 톡톡 메시지 있죠. 카카오톡 채널까지 활용하기 힘들다면은 톡톡 메시지라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키면은 이제 알림이 가긴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알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반복적으로 공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기존 틀을 깨보는 건데 이거는요 옷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쇼핑몰 라이브 방송의 기존 틀이 뭐예요? 신상품 소개하고 할인하고 할인 쿠폰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깨보라는 거예요. 일상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방을 한다든지 그냥 의류 쇼핑몰에서 먹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해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녹화본을 이용해서 쇼폼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사람을 먼저 모으고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쇼핑몰을 창업하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요 인플루언서 되는 것보다 쇼핑몰 창업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쉽거든요. 그럼 쇼핑몰 창업을 먼저 해요. 그냥 하고 쇼핑몰을 하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인플루언서처럼 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한번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를 하면은 무조건 제품만 보여줘야 돼.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냥 틀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깨보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딩이라는 거 결국에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기억되기 전에 고객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고객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내 쇼핑몰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거를 반복하시는데, 이 반복하실 때 어떤 거에다가 반복하냐, 상품 소싱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사진 만들 때,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 멘트를 칠 때 모든 것에 일관적인 느낌을 다 부여해서 반복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유대감 형성, 감정 건드리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확장 가능. 사람들은 확증 편향을 들고 있어서 다음 신상을 출시할 때 만족한 사람이 있다면은 다음 상품도 좋을 것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효율 마찬가지로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탈출. 같은 제품을 상대방이 산다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쇼핑몰을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브랜딩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면은 라이브 방송부터 한번 해보자. 그 라이브 방송에 대한 팁도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어쨌든 기억되는 쇼핑몰이 되어야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쇼핑몰 창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